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 소프트웨어 테스팅, 그 중에서도 블랙박스 테스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것입니다.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동작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은 단순히 테스팅 디버깅이 아니라 신뢰성과 품질을 확보하는 핵심 절차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요구사항만을 기반으로 하는 블랙박스 테스트는 사용자 입장에서 시스템을 평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접근법입니다. 이번 강의에서 배우게 될 기법들은 실제 프로젝트에서 자주 사용되며 오류를 조기에 발견하고 유지 보승을 비용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테스트를 단순한 개발 작업이 아닌 설계와 병행되는 전략적인 활동으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향후 개발자로서 또는 연구자로서 품질 중심의 사고방식을 갖추는데 이 강의가 작은 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목표는 소프트웨어 테스팅의 중요성과 역할을 이해하고 그 중에서도 블랙박스 테스팅 기법을 중심으로 실용적인 테스팅 기법을 학습하는 데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테스팅은 단순히 오류를 찾는 행위가 아니라 품질과 신뢰성, 정확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공학 생명주기에서 테스트는 배포 전에 결함이나 누락, 예기치 않은 동작을 발견하는 핵심 단계라 할 수 있겠습니다. 블랙박스 테스트는 그 중에서도 명세 기반의 테스트에 집중합니다. 이 방식에서는 내부 코드가 아닌 요구사항과 외부 인터페이스, 다시 말해서 외관만을 가지고 소프트웨어를 테스트하는 테스트 기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오늘 배우는 몇 가지가 관련될 수 있는데요. 우선 등가 분할, 그 다음에 경계값 분석, 도메인 테스트, 조합 테스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기법들은 결함이 발생하기 쉬운 경계를 찾아내고 인정에 따른 출력의 정확성을 검증하며 누락된 기능을 식별하는 데 매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될 것입니다. 우선 소프트웨어 테스팅에 대한 정의와 목표, 목적을 설정해 보고요. 소프트웨어 테스팅에는 크게 블랙박스 테스팅과 화이트박스 테스팅이 나올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테스팅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명세 기반의 테스트인데 명세 기반의 테스트 중에서 오늘은 4가지 기법을 배우겠습니다. 우선 Equivalence Class Partitioning, 즉 ECP라는 테스팅 기법이고요. 그 다음에는 Boundary Value Analysis, 즉 경계값 분석 방법이죠. 그 다음 도메인 테스트, 그 다음 Combinatorial Testing, 다시 말해서 여러 개의 조합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소프트웨어 테스팅이란 무엇일까요? 소프트웨어 테스팅은 소프트웨어의 기능과 품질을 평가하는 하나의 활동 혹은 프로세스를 할 수 있겠습니다. 즉, 기대한 대로 동작하는지를 확인하는 활동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소프트웨어 테스트의 목적이 소프트웨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결함이 존재한다는 것을 찾아내는 행위라는 점입니다.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테스팅을 한다고 해서 이것이 오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품질을 높이고 또 우리가 기대한 대로 반응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테스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즉 테스트는 소프트웨어의 완전함을 보장할 수는 없지만 버그의 존재를 찾아내어 품질을 올릴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테스트는 소프트웨어가 문제가 없는지가 아니라 문제가 존재하는지를 찾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품질 평가, 릴리즈 결정, 리스크 감소 등의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초기에 버그를 찾을수록 수정 비용이 적게 들고 사용자의 신뢰성 역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단순히 코드가 잘 돌아가는지 보는 것이 아닌 요구사항과 사용자 입장에서 올바른 동작을 확인하는 체계적인 절차로서 테스트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테스팅의 목적과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먼저 테스트의 목적은 매우 단순합니다. 배포 전에 결함을 발견하고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며 소프트웨어 품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또한 실제 사용에서의 어떠한 페일리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럼 테스트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일까요? 궁극적인 목표는 소프트웨어의 품질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며 결함을 가능한 한 빨리 제거하며 또 그로 인한 재작업 비용을 줄이며 또 사용자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떠한 비용을 최적화, 즉 최소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스템을 검사하는 데 있어서 소프트웨어 공학에서는 크게 베리피케이션과 밸리데이션으로 구분지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혼동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베리피케이션과 밸리데이션을 함께 제대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베리피케이션은 우리가 제대로 만들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과정에 있어서 소프트웨어를 제대로 만들고 있는지 어떤 절차나 방법에 있어서 옳게 만들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서의 포커스는 무엇인가 하면 어떠한 디자인과 스펙을 우리가 만들고 있는 임플리멘테이션이 만족하는지를 보는 것이고요. 또한 인터널 임플리멘테이션, 다시 말해서 어떤 그 평가 타겟 자체가 우리가 만들고 있는 어떠한 아티팩트들, 이를테면 요구 분석, 설계, 그리고 디자인, 이런 것들이 하나의 평가 대상이 되는 것이죠. 자, 목표는 무엇입니까? 바로 목표는 어떠한 인터널 커렉트니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제대로 만들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작업이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의 예제로 어떤 스펙에 따라서 펑션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스펙을 이 펑션이 만족시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이것이 베리피케이션입니다. 따라서 설계는 요구 분석을 만족시켜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구현은 설계를 만족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설계를 요구사항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과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완전한지를 확인해 보면 이제 그것이 베리피케이션이 완료됐다 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어떤 단계에서 이전 단계에서 요구됐던 것이 다음 단계에서 온전히 만족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베리피케이션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밸리데이션은 우리가 올바른 것을 만들고 있는가라는 것에 초점을 둡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만든 제품이 사용자가 원하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앞서 베리피케이션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과정이 제대로 됐는가를 확인하는 것이고요. 밸리데이션은 우리가 만든 것이 사용자가 요구하는 것, 누가 요구한 것을 만족시키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즉, 최종 결과물이 사용자의 실제 니즈를 만족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확히 구현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원하지 않는 기능이라면 그것은 실패한 제품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보시면 사용자의 satisfaction이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평가 타겟은 바로 final product, 최종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확인해 봐야 할 것은 각각의 기능들이 사용자의 요구에 만족을 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개념은 소프트웨어 개발,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대부분의 과정이 베리피케이션과 밸리데이션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정리해 보자면 베리피케이션은 내부 품질,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나오는 아티팩트들의 품질을 보장하고 있다면 밸리데이션은 외부 만족도, 다시 말해서 최종 결과물에 대한 만족도를 검증한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프트웨어 테스팅 스트래티지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방법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테스팅, 화이트 박스 테스팅, 그리고 그레이 박스 테스팅입니다. 블랙박스 테스팅은 일반적으로 ISO 29119에서는 스펙 베이스 테스팅이라고 불리고 있고요. 확인해야 할 것은 시스템이 무엇을 하는가, 어떤 기능을 제공해 주는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블랙박스 테스트는 기본적으로
출력해야 되는 어떤 인터페이스 인포메이션, 다시 말해 출력물에 대한 인포메이션이라든가 external specification, 다시 말해서 뭐 요구사항 분석이라든가 설계사항에 나오고 있는 것들, 그런 문서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테스트 케이스를 알 수 있겠습니다. 즉, 외부 명세와 출력으로 기반으로 한 테스트로서 내부 로직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화이트박스 테스팅은 시스템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고요. ISO 29119에서는 어떤 구조 기반의 테스팅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프로그램의 내부 로직과 흐름을 완전히 분석하고 각 조건문, 분기, 루프 등에 대한 커버러지를 확인합니다. 여기서는 매우 중요한 게 커버러지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모든 테스팅에는 커버러지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블랙박스 테스트에서는 구조적인 관점에서의 커버러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레이박스 테스트는 두 가지 접근을 혼합한 방식입니다. 일부 내부 정보를 활용하지만 여전히 외부 사용자의 관점을 유지합니다. 따라서 통합 테스트나 시스템 테스트에 자주 사용되는 방법이 그레이박스 테스트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블랙박스 테스트는 안을 볼 수가 없죠. 하지만 우리는 인풋과 아웃풋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인풋에 관한 어떠한 요구사항, 그리고 아웃풋에 관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해서 소프트웨어를 러닝시키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화이트박스 테스트는 이 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어떤 컨트롤 플로우나 데이터 플로우를 다 볼 수 있습니다.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죠. 거기에 따라서 테스트 케이스가 만들어지고, 자, 이런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를테면 실제 실행 가능한 패스인지 어떤 부분은 아예 영원히 실행되지 않은 그런 코드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화이트박스 테스팅을 시행합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자, 블랙박스 테스트, 화이트박스 테스트, 그리고 그레이박스 테스트를 총 5가지 관점에서 다시 비교하고 있습니다. 키포커스, 그리고 필요한 난리지, 그리고 누가 수행하는지,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또 주로 언제 이러한 테스트 방법을 사용하는지를 얘기하고 있죠. 우선 키포커스 관점에서는요, 블랙박스 테스트는 인풋과 아웃풋에만 초점을 두고 있죠. 하지만 블랙박스 테스트는 내부적인 이를테면 컨트롤 플로우라든가 데이터 플로우, 그리고 컴퓨테이션 로직의 어떤 스트럭처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레이박스 테스트는 내부적인 일부 정보를 사용을 해서 이제 테스팅을 하게 되는 것이죠. 테스팅 케이스를 만들 때 우리가 필요한 지식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화이트박스 테스트는 내부적인 지식이 없어도, 코드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명세라든가 기능적인 어떤 요구사항, 이런 것들은 존재해야겠죠. 하지만 화이트박스 테스트는 어떤 시스템에 대한 외부적인 정보가 없어도 소스 코드만 있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코드 내부를 잘 검사를 해서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코드에 대한 전체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지만 그레이박스 테스트는 코드에 대한 일부 정보, 제한된 정보만을 가지고도 수행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반면에 또 이제 어떤 소프트웨어에 대한 스펙, 리퀘어먼트, 디자인, 여기에 관한 지식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 각각의 테스팅 스트래티지에 대해서 누가 사용 가능할까요? 우선 블랙박스 테스팅은 엔드 유저, 즉 사용자들이 이 블랙박스 테스팅을 많이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코드에 접근할 수 없는 테스터들이 주로 블랙박스 테스트에 많이 사용됩니다. 하지만 화이트박스 테스트는 실제로 모듈을 개발하는 개발자라든가 테스트 엔지니어들이 주로 사용하는 기법이 화이트박스 테스트고요. 그래서 코드의 품질을 높이는데, 어떠한 기본적인 성능을 높이는데, 그리고 품질을 보장하는데 주로 이제 화이트박스 테스트가 사용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레이박스 테스트는 자, 어떠한 디자인에 대한 인사이트를 가진 테스터들이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디자인과 어떤 코더, 디벨로퍼 그 사이에 있는 테스터들이 사용하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떠한 장점이 있을까요? 자, 블랙박스 테스트는 기본적으로 펑셔널 기능들을 어떤 기능적인 행위들을 잘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어떤 코드 기반이 아니라 기능 기반이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 놓은 소프트웨어 테스팅 케이스는 다른 제품은 비슷한 기능을 갖는 다른 제품을 만드는데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블랙박스를 위한 테스트 케이스는 하나의 시스템이 아니라 다른 시스템에 의해서도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화이트박스 테스트는요, 기본적으로 안에 있는 코드 내부에 있는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에 로직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계산의 오류를 찾는 데 집중합니다.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코드 전체를 훑기 때문에 구조적인 분석이 가능하고 또 구조적으로 얼마만큼 많이 테스트됐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레이박스 테스트는 이 두 가지 장점들을 모두 합치고 있는 것이죠. 특히 통합 테스팅 할 때 상당히 효과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코드 지식을 가지고 또 어떤 스페시피케이션 기반으로 통합을 할 때, 시스템들을 통합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법이 그레이박스 테스트. 특히 인터페이스가 잘 정의되어 있고 인터페이스에 대한 정보들이 있다면 우리가 통합을 하게 되겠죠. 그럼 통합할 때 할 수 있는 테스트가 그레이박스 테스트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언제 이런 테스트를 사용할까요? 보시는 것처럼 블랙박스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펑셔널 테스트라든가 기능적인 테스트라든가 그리고 억셉턴스 테스팅, 다시 말해서 인수 테스팅이 많이 사용되는 것이고요. 화이트박스 테스트는 여러분께서 짐작하실 수 있는 것처럼 개발자가 유닛 테스팅 할 때 혹은 로직 밸리데이션 할 때 한마디로 안에 있는 코드를 확인해 보고 문제가 없는지를, 내가 만든 어떤 모듈이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할 때 사용되는 것이죠. 그레이박스 테스트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통합이나 시스템 테스팅 할 때, 그래서 통합을 2개 이상의 모듈을 합쳐서 뭔가 테스팅할 때, 그리고 시스템 전체를 테스팅할 때 사용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테스팅을 통해서 어떠한 소프트웨어 오류를 찾을 수 있을까요? 자, 여기서는 5가지 테스팅을 통해서 찾아야 되는 그런 소프트웨어 오류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메인 오류, 도메인 에러, 그리고 계산 오류, 컴퓨테이션 에러, 경로 누락 오류, 그리고 인피저블 패스, 불가능한 경로, 마지막으로 우연히 맞은 결과, 코인시덴탈 코렉트니스가 되겠습니다. 각각에 대한 정의를 보면 도메인 에러는 일단 입력이 잘못된 그러한 오류입니다. 입력이 유효하지 않는 도메인이 있을 때 발생하는 제어 흐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컴퓨테이션 에러 같은 경우에는 계산 오류로서 올바른 경로를 수행했지만 계산 로직이 잘못된 경우입니다. 한마디로 로직이 잘못되어서 프로그램을 잘못 짜서 계산이 잘못된 경우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으로는 missing pass error, 즉 경로 누락 오류인데요. 명세에 필요한 조건이나 동작이 누락되어서 실행 경로가 빠지는 그런 오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 if문에 어떠한 조건이 누락되었거나 실제로 어떤 기능에 빠진 경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인피저블한 패스 같은 경우에는 자, 코드 가운데에서 어떤 입력으로도 실행되지 않는 코드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영원히 이 코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데드블락 같은 경우 그런 코드입니다. 자, 그러한 경우라면 우리는 코드에서 그 부분을 삭제해야겠죠. 그런 것들 찾아내는 건 역시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코인시덴탈 코렉트니스, 즉 우연히 맞는 결과는 무엇인가 하면 자, 에러가 발생하는 코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맞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즉 잘못된 경로를 탔지만 출력이 우연히 맞아서 버그가 숨겨지는 경우입니다. 매우 중요하죠? 실제는 오류인데 오류가 눈에 보이기에는 옳은 답처럼 보이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테스팅할 때 이러한 타입의 오류를 잘 찾아내야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각각에 대해서 조금 더 실제 예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메인 에러를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 살펴보면 도메인 에러는 기본적으로 입력이 잘못되어서 혹은 정상적인 입력을 잘못 처리해서 생기는 오류가 바로 그런 도메인 에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리퀘어먼트 가정해 봅시다. 입력이 1과 100 사이라면 입력을 그대로 출력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에러 메시지를 출력한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 1과 100 사이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출력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자, 1과 100 사이로 했기 때문에 1도 출력을 해야 되고 100도 출력을 해야 되지만 비교 연산자를 잘못 써서 1과 100은 빠지게 되었습니다. 1과 100이 리젝된 것이죠. 이것은 정상 입력을 비정상적인 입력으로 오인해서 제어 흐름이 오류 처리 경로로 빠진 경우가 되겠습니다. 즉 정상적인 입력을 잘못 처리한 경우가 되는 것이고요. 심지어 비정상적인 경우를 잘 걸러내야 되는데 잘 걸러내지 못하는 건 역시 도메인 에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경계에 있는 정상적인 입력을 비정상적으로 잘못 판단하면 우리는 도메인 에러가 발생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주로 이런 오류는 경계값 분석과 같은 혹은 도메인 테스트와 같은 테스팅 기법을 통해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오류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컴퓨테이션 에러, 로직 에러가 되는 것인데요. 다음과 같은 로직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선 우리가 어떠한 직사각형의 면적을 계산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짜고 싶은데 여기서는 자, 가로와 세로를 곱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 코드를 짜다 보니까 가로 세로를 뭐 했습니까? 더한 경우가 되는 것이죠. 곱해야 되는데 더했습니다. 이처럼 어떠한 올바른 경로를 제대로 타긴 탔지만 잘못된 계산 결과 때문에 발생하는 오류를 우리는 컴퓨테이션 오류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오류는 테스트 케이스가 명세와 기대값을 정확히 반영했을 때에만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오류가 되겠습니다. 즉, 결과값의 정확성 검증이 중심이 되는 블랙박스 테스팅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명세가 제대로 되어야만 이러한 컴퓨테이션 오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경로 누락 오류, 미싱 패스 에러입니다. 미싱 패스 에러는 자, 기본적으로 어떠한 기능들이 손실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죠. 아래 리커먼트를 보시면 사용자가 어드민이며 어드민 대시보드를 보여주고 자, 게스트이면 게스트 페이지를 보여주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403 에러를 보여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 코드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어드민이나 게스트에 대해서는 각각 제대로 된 페이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그 외의 경우에 대해서는 403 에러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 기능이 빠진 거죠. 따라서 어떠한 모든 조건들을 우리가 고려했을 때 특정한 기능들이 유실된 경우, 어떤 패스가 빠진 경우를 우리는 어떤 missing pass 에러, 경로 누락 에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오류는 명사 기반으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고 모든 조건이 테스트 되었는지를 점검해야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에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coincidental correctness. 자, correctness가 뭐합니까? 우연히 맞은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연히 맞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오류가 생기긴 생겼고 오류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맞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자, 이런 오류는 특히 찾기가 어렵고 또 자동화 테스트 도구에서도 발견하기 쉽지 않은 그런 오류가 되겠습니다.